다양한 암석. 자, 암석은 주로 세 가지가 있거든. 암석의 종류 갑시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 다음에 보고 있지? 네. 하나는 화성암, 하나는 견성암, 하나는 퇴적암. 각각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게 화성암이고, 견성암은 화성암 또는 퇴적암이 지하 깊은 곳에서 열과 압력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원래 돌에서 성질적으로 변한 것들이야. 퇴적암은 층층이 퇴적 물질들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퇴적암이야. 이거를 세 개를 한 번씩 다 배워볼 거거든. 어떤 애들이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일 먼저 나온 친구가 화성암. 얘네를 나누는 기준은 그럼 뭔 거 같아? 생성 방법, 생성 과정 다 합쳐서 뭐라 그래? 생성 원리? 생성 원리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는 거야. 화성암부터 봅시다. 선생님 방금 뭐라 했어? 화성암은 뭐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그렇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마그마가 지표에 분출해가지고 용암의 상태로 밖에 나왔다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가지고 식었을 수도 있고,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식었을 수도 있거든. 그 두 개를 모두 화성암이라 그래. 두 개를 나눠봅시다. 자, 지표 근처에서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화산암이라 그래.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애를 신성암이라 그래. 그럼 얘네 두 개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화성암. 어떻게 외우면 되냐? 여기 위에 화산암의 화자와 심성암의 성자를 따가지고 화성암이야. 화성암. 이렇게 외우면 좀 쉬워요. 얘네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구분 방법이 입자의 크기, 이 암석을 구성한 입자의 크기와 색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거든. 그럼 화산암이랑 심성암이 입자의 크기와 색이 다르다는 소리네. 그럼 봅시다. 자, 화산암은 보통 입자 크기가 작아. 이유는 얘는 빨리 식어내라 그래서 늦게 식어내라 그랬어? 그치? 지표에 분출해가지고 차가운 공기를 만나가지고 빨리 식어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그 입자가 충분히 성장할 시간이 없었어. 옆에 있는 친구랑 천천히 이렇게 합쳐질 시간이 없고 빨리 식어가지고 얘가 확 움츠러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입자 크기가 작겠지. 반대로 심성암은 지하 내부에서 천천히 식은 거야. 그럼 입자 하나하나가 크게 성장할 시간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럼 얘는 크기가 좀 더 커. 여기까지 됐나요? 장미 뭐 어디 아파? 응? 어디 아파? 응. 허리 아파. 자, 색깔은 어떠냐면 이거는 화산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까지 나가. 화산암의 입자 크기는 작고 심성암 입자 크기는 커. 오케이? 주로 화산암에 뭐가 있냐면 현무암이 있어.
그리고 신성함의 대표적인 애는 누가 있냐면 화강암이 있어. 자, 현무암이랑 화강암 한 번씩 다 들어봤지? 현무암은 어디 많다고 했었어? 제주도에 많다 했었어, 그치? 도라르방 보면은 무슨 색이야? 까만색이야, 그치? 얘 신성함, 아니 화강암은 어디서 많이 봤었어? 10분 뒤에 하자. 안 나와요. 쳤네. 자, 그리고 색깔로도 나눌 수 있거든. 우리가 지금 한 게 입자의 크기잖아? 입자의 크기로 분리를 했는데 색으로도 분리를 할 수 있어. 색으로는 어떻게 분리하냐면 이건 현무암, 이건 화산암, 신성암 나눈다기보다 광물의 조성을 나누거든. 근데 광물에 색을 띠는 광물이 많이 들어가 있냐, 암석에 색을 띠는 광물이 적게 들어가 있냐 나눌 수 있거든. 근데 현무암은 이걸 할수 있어. 입자 크기별로 입자 크기가 작거나 크거나, 그리고 색깔이 검은색이거나 어둡거나 밝거나. 자, 방금 한 게 쌤이 수업 끝나기 전에 방금 했던 게 이 입자 크기는 누가 결정한다고? 마그마의 냉각? 마그마가 어디서 냉각됐는지, 그치? 마그마가 냉각된 위치에서 결정이 된다고 했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좀 유식한 말로 냉각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 자, 냉각 속도가 작으면 냉각 속도 빠르네, 느리네? 그치? 얘는 빠르네. 얘는 느리네, 빠르네? 느리네. 자, 냉각 속도가 빠르면 입자가 작고 냉각 속도가 느리면 입자가 크다가 했어.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지? 너 강하지? 그렇지. 너무 됐니? 그렇지. 자, 색깔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어둡다, 밝다가 있거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까 밝은 애들, 색이 없는 애들을 쌤이 뭐뭐라고 했었어? 6가지 중앙광물 할 때 기억나니 혹시? 그렇지, 장석이랑 또 그렇지, 장석이랑 석영. 밝은 애들은 그럼 장석이랑 석영 애들이 많은 걸까 적은 걸까? 그치, 장석이랑 석영에 색이 없거든? 거의 무색이란 말이야. 그러면 밝으려면은 장석이랑 석영이 많아야 돼. 얘네는 장석이랑 석영이 많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어두운 애는 이 장석, 석영 말고 다른 애들이 많은 거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간 친구가 뭐가 있냐면 어두운데 입자 크기가 작은 친구는 현무암이라고 있어. 그리고 입자 크기 큰 거, 얘는 단렴이라고 해. 여기는 유문암이라고 해. 여기는 다시 화강암이라고 해. 자, 지금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거 4개 다 화성암이거든? 4개의 화성암을 뭐로 하는 거야? 입자의 크기와 색을 기준으로 4개로 나눈 거지. 이렇게? 입자 크기 작고 색 어두운 친구, 입자 크기 크고 색 밝은 친구, 뭐 이런 식으로 4개의 칸으로 나눈 거지. 이거 4개 있는 애들은 다 외워줘야 돼. 지금 4개지만 고1 가면 6개 나옵니다. 여기서 2개가 더 추가되거든, 그때는. 지금은 가장 색 있는 애들 4개만 나온 거야. 4개는 전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딱 가려놓고 강미야 이거 뭐였어 방금? 유문암. 쌤 방금 가른. 건우야 얘 뭐야? 달력. 강화야 얘 뭐라고? 화강. 이런 식으로 가려놓고 거기에 들어갈 낱말을 쓰다니, 거기에 들어갈 암석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래서 이 4가지 좀 알려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아까 장석, 석영 말고 또 기억나는 거 뭐였어?
아까 장석 석영은 색을 별로 안 띈다네. 하얀색을 무색을 띈다네. 그러면 그거 말고 아까 뭐 했었어? 방어 앞에 본다. 뭐 했어 방어야? 여러 개? 아니 이름 말해줘야지. 장석 석영님이 나오잖아. 그렇지. 얘네는 흑윤모, 각삼석, 후석, 정장석 이런 애들이 많은 친구들. 얘는 어두운 광물이거든. 이 광물이 어두운 광물이 안석도 어떤 곳에 띄어? 어두운 광물이 안석도 어떤 색을 띄어? 어두운 색을 띄겠지.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입자 크기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화산이 펑 폭발했어. 화산이 펑 하고 폭발해서 용암이 이런 식으로 흘렀어. 그럼 여기는 공기가 어때? 그렇지. 공기는 차가워. 여기 지표 안에는 한 200도, 300도 이러는데 공기는 갑자기 한 20도, 30도, 더 가서 30도잖아. 공기가 되게 차갑단 말이야, 마그마에 비해서. 마그마는 저 1000도씨 이상인데. 그러면 이 마그마가 겉에서부터 빠르게 붓기 시작해. 그럼 입자가 성장할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냉각 속도가 빨라서 입자 크기가 작아지는 거야. 입자 크기가 작으면 현무암이 나는 유문암이 나올 텐데 여기에 장석이나 석영 비율이 높으면은 유문암이 나는 거고 흑음모, 각정석, 희석, 정장석 이런 어두운 애들이 많으면 현무암이 나오는 거야.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반대로 이번에는 이 분출하지 못하고 안에서 천천히 식었어. 이런데 천천히 식으면 냉각 속도가 느리니까 입자가 충분히 성장할 시간이 주어지잖아. 그럼 입자의 크기가 크게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발리암이나 화강암 둘 중에 하나 나올 건데 저 마그마에 흑음모, 각성석, 희석, 정장석 이런 광물 성분이 많았어. 이러면 발리암이 나오는 거고 장석, 석영 등 무색 광물들의 부피비가 컸어 라고 하면은 이제 화강암이 나오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마그마와 용암 차이가 뭐게? 마그마는 속에 용암을 그렇지. 용암은 영어로 뭐라고 하게? 라바. 그렇지. 마인크래프트 많이 해봤으면 알 거야. 용암은 라바라고 해가지고 밖으로 나온 걸 말해요. 마그마는 영어로 마그마야. 저 아래 신부에 아직 분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게 마그마고 나오면은 라바, 용암의 형태가 되는 거야. 그 차이는 알고 있어야 되고. 자, 화성암은 이제 끝. 자, 화성암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화성암은 뭐라고?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그래서 화성암이랑 심성암을 나뉜다고. 지표면에 나오는 얘는 뭐라고 하게? 그러면 화성암이 심성암이게? 화성암, 심성암. 화성암. 얘는 심성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현무암, 유문암 얘는 화산암, 심성암? 화산암. 얘는 심성암. 그래서 이것도 외워야 돼. 냉각 속도가 빠르면은 입자 크기가 작은 화산암이 나온다. 걔네 종류는 현무암, 유문암이다. 냉각 속도가 느리면은 입자 크기가 큰 심성암이 나온다. 걔는 발리암, 화강암이다. 이거 암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다 외워줘야 돼. 이 암석의 종류가 아니라 화산암. 그러니까 얘네들 한 번에 묶는 카테고리의 제목으로서의 화산암이고 화산암이라는 돌은 없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전부 다 외워줘야 돼. 외울 게 많지? 맞아요. 돌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외울 게 많은데 그럼에도 외워줘야 됩니다. 하다가 좀 헷갈리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쌤한테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해줄게. 다음, 퇴저감.
오케이, 한 명 끝냈다. 화성함 끝. 퇴적함 시작. 자, 퇴적이 뭔지는 다들 알지? 퇴적이가 간단히 말해서 물 흘러가지고 그치, 알갱이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하나의 돌을 이룬 것, 그걸 퇴적함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걔네 생성 과정을 한번 보자. 퇴적함은 퇴적물이 오랫동안 쌓이고 다져져서 만들어진 암석이었어. 쌓여 다져서 만들어진 암석.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모래 같은 것들 이렇게 여기다 깔아놓고 열심히 가도 다진다 해가지고 돌이 될까? 안 되겠지. 그것보다 훨씬 큰 압력과 훨씬 큰 무게로 짓눌러야 돌이 될까 말까잖아.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처음에는 이 퇴적물이 운반이 돼야겠지. 쌓일 퇴적물이 운반이 돼야겠지. 어떤 식으로 운반이 되게? 그렇지. 바람으로서 갈 수는 있는데 제일 많은 게 강물이야. 강물도 흘러가지고 어디서 퇴적이 제일 많이 되냐면 바다에서 퇴적이 제일 많이 돼. 왜냐면 모든 강은 바다로 통하잖아. 그렇지. 거의 모든 강은 바다로 통하니까 그 강이 열심히 퇴적물을 넣어가지고 바다에 공급을 해줘. 그럼 바다 내부, 바다 해저에서 퇴적물이 점점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자기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그 아래부터 퇴적암이 쌓이게 되는 거겠지. 원리는 이해했지? 그럼 이 퇴적물은 또 뭐가 있느냐? 자갈, 모래, 진흙 이런 진짜 작은 입자들, 작은 덩어리들, 자갈이든지 모래든지 진흙이든지 또는 조개 껍데기 이런 것도 돌이 될 수 있을까 나중에? 될 수 있어. 그걸 조금 유식한 말로 생물체의 유해라고 하거든. 유해가 죽고 나면 껍데기 이런 느낌이야. 아니면 뼈 이런 것도 유해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뭐 전쟁한 다음에 유해 감식단 이런 거, 유해 발굴단에 들어갔니?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분들이 많잖아. 그거를 이제 휴전선 근처에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런 분들을 찾는 거, 그런 분들의 그 유골을 수집하는 역할을 하잖아. 그 유골을 유해라고 해요. 그 생물체의 유해는 뼈도 들어가겠네? 좋아요. 암석 조각이나 화산재, 생물체 유해, 화산재, 생물체의 유해들, 생물체 유해 이런 것들이 전부 퇴적물에 해당이 되는 거야. 내가 흘러가지고 강을 거쳐서 바다로 가. 그래서 바다에 쌓여. 근데 운반과 퇴적은 운반 퇴적은 좀 됐어. 강으로 이제 흘러가지고 운반돼서 바다에 천천히 쌓여. 퇴적까지 됐어. 주로 바다에 쌓이거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여기서 속성작용이라는 속성이란 말 아니야. 다져짐이랑 굳어짐 과정이 있어요. 다져짐이랑 그 다음에가 굳어짐이 있어. 자, 다져진다는 게 뭘까? 우리 마늘 다진다 할 때 다진다. 위에서 쿵쿵쿵쿵 누른다잖아. 위에서 계속 누른다가 다져진다는 거야. 그러면 다져지면서 얘네들끼리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혹시 우리 딱 대청소할 때 쓰레기 봉투 있잖아. 가끔씩 선생님들이 그 쓰레기 봉투 아끼라고 꾹꾹 누르라 그러지. 그러면 안에 있었던 부피 같은 종이나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꾹꾹 눌리지. 이게 뭐야? 다져지는 거야. 걔네 사이에 부피가, 입자 사이에 이렇게 남아있던 이 공간들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줄어들고, 여기 사이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 여기를 딱 관찰했을 때 밀도는 얘네 사이에 공기가 차지하는 부피는 좀 줄어들겠지. 그 대신 이런 입자들이 좀 더 여기 가운데로 가깝게 모이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의 전체 밀도는 늘어날까 줄어들까? 다시 밀도가 뭐야? 부피에서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이만한 부피에서 질량이 차지하는 정도를 밀도라고 하잖아. 우리가 열심히 쓰레기를 눌렀어, 발로. 그럼 거기 위에 쓰레기가 더 들어갈 공간이 생겨.
더 눌렀어. 그럼 나중에는 처음 쓰레기 양과 나중 쓰레기 양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밀도가 커? 그치? 나중 쓰레기 양이 더 밀도가 크지. 왜? 우리가 밟는 작용을 계속했으니까, 다진 작용을 계속했으니까. 그러면 처음이랑 이 다져진 전이랑 후랑 밀도가 누가 더 커? 그치? 다져진 후가 밀도가 계속 커져. 이거 이해되니? 이거 잘 모르겠어? 그건 잘 모르겠어? 자, 다시. 원래 다져지기 전까지는 얘네들끼리의 길이가 어때? 멀리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어. 그치? 근데 얘네를 우리가 모아가지고 뭉친 거야. 왜? 뭘로? 위에서 누르는 최종물에 그 위에 있는 최종물이 힘으로 누르니까. 그러면 얘네들끼리의 거리가 어떻게 돼? 이렇게 좁혀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똑같이 이만큼을 봤을 때 여기는 지금 입자가 안에가 몇 개야? 4개 있지. 여기 입자 혹시 많지. 이걸 밀도가 뭐라 그래? 밀도가 크다 그래? 작다 그래? 크다 그래. 그럼 가면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거야. 다진 장을 받으면 밀도가 커진다. 이해됐니? 자, 좋아요. 가면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데 그냥 밀도가 커졌다고 해서 걔네가 붙어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걔네를 붙여주는 물질이 있어야겠지. 그거를 굳어진 작용이라고 하거든. 물에 녹아있던 다른 이제 물질들이 있어. 다른 물에 녹아있던 물질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 그냥 물에 녹아있는 여러 물질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가까이 있잖아. 가까이 있지만 아직 하나는 아닌 상태야.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물에 녹아있던 여러 물질들이 여기 채워져. 이걸 나중에 배울 때는 교결 물질이라고 배우거든. 지금은 그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물에 녹아있는 물질들이 얘네 사이에 공간을 채워줘. 공간을 채워주면 이때부터 얘네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해적암이라고 하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볼이 되는 거야. 다음 풀려? 네. 이해했어? 아니 아직 잘 모르겠어. 강민아 어때? 이해했어? 네? 이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말해. 어떤 거에서? 그 밀도부터 모르겠어요. 밀도부터. 밀도가 설명해야지. 아까 쓰레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열, 자, 여기랑 지금 개수는 똑같거든? 근데 어디가 더 부피가 작냐면 여기가 부피가 작잖아. 뭘 받은 거냐면 위에서 다진 작용을 받은 거야. 위에서 누르는 힘은 다진 작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이만큼 차지했던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었어. 지금 무게는 어때? 둘 다? 입자 개수가 같으니까 무게는? 무게는 같아. 근데 부피가 줄어들었지. 그럼 밀도가 어떻게 돼? 커져. 자, 우리가 지금 쓰레기를 모으는데 이 쓰레기를 여기까지 내린 거야. 밟아가지고 꾹꾹 압축시켜서. 그럼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더 밀도가 커 보여? 그치, 이게 밀도가 커 보이지. 이게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그 밀도 얘기야. 아직도 살짝 아까리야? 알 것 같아. 그리고 이 나중에 물에 녹아있던 여러 물질들이 이 사이를 채워줘. 여기 아직까지도 얘네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 이 공간을 채워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가 이 공간을 채워주면서 붙거든? 이 입자가 이제 슬슬 붙기 시작하거든? 이거를 가져진 다음에 굳어진 작용이라고 해. 이 사이에 얘네가 채워진 거를 굳어진 작용이라고 해.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진짜? 이거 한 덩어리에 볼이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퇴적암이라고 한다. 그럼 퇴적암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겠지? 이 입자들은 그럼 뭐였을까? 자갈, 모래, 진흙, 화산재, 생물체, 유해 등이었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퇴적암의 종류. 퇴적암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또
이 입자들의 크기를 가지고 분류를 하거든. 자갈, 모래, 진흙 중에 누가 제일 클 것 같아? 그렇지, 자갈이 제일 커요. 1등이 자갈이야. 그 다음으로 큰 애가 누구게? 모래. 오, 맞았어. 어떻게 알았대? 이거 헷갈리는 친구 되게 많아. 제일 작은 애가 진흙이야. 이제 너희들한테 그렇게 필요까지는 없지만 얘는 그 단위를 알려주면 자갈은 하나 입자 크기가 2mm 이상이어야 돼. 진흙은 16분의 1mm 이하여야 돼. 그럼 모래는 그 사이겠지?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2mm보다 크면 자갈, 16분의 1mm보다 작으면 진흙, 그 사이면 모래. 됐지? 됐지? 자, 얘네는 각자 자갈이 구성하는 암석과 모래가 구성하는 암석과 진흙이 구성하는 암석의 이름이 달라요. 진흙을 구성하는 암석은 이암이 나오네. 얘는 이암이 나와요. 모래는 뭐게? 사암. 여기 나오면 사가 모래 사자거든. 그래가지고 사암이야. 여기는 여감. 근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나오냐면 석회암이라는 게 나오거든. 석회암은 성분이 좀 달라요. 퇴적암은 퇴적암인데 얘의 주성분은 이제 유해, 생물체의 유해 등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 됐나요? 자, 아까 퇴적될 수 있는 퇴적물들 뭐가 있었어? 자갈, 모래, 진흙, 화산재, 생물체 유해가 있었다 했잖아. 자갈은 여감으로 하고, 모래는 사암으로 하고, 진흙은 이암으로 갔네. 생물체 유해는 석회암으로 왔잖아. 화산재는 나중에 은회암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지금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퇴적물들은 다 각자 이름들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봐봐, 여감이라고 해서 모래랑 진흙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여감이 있을 수 있을까? 진짜 어렵겠지. 진흙이라고 해서 중간에 자갈이 하나도 안 섞인 게 있을 수 있을까? 어렵겠지. 그래서 여기는 함량비가 각자 한 90% 이상이면, 자갈이 90% 이상이면 여감이고, 모래가 90% 이상이면 사암이고, 진흙이 90% 이상이면 이암이다 라고 하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90% 이상이면 나머지 한 5%에서 자갈이나 진흙이 들어가도 괜찮아. 그래도 사암이야. 오케이? 좋아요. 다 애매하게 들어간 거. 다 애매하게 들어가면은 가장 함량비가 많은 애들 기준으로 빠지지 않을까? 정확히 반반의 애들 많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알갱이의 크기를 봤을 때 2mm보다 큰 애가 제일 크겠지. 얘는 입자의 크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알갱이의 크기가 여기가 제일 크겠죠. 알갱이의 크기. 이쪽이 크고 여기가 작고. 작다. 자, 아까 석회암 무슨 특성이 있었어? 묽은 염산과 만났을 때 뭐가 발생했었어? 그치, 염산 반응이 있었어. 거품이 만들어서 이산화탄소가 나왔지. 그게 석회암이에요, 이 친구. 그럼 우리는 그대로 반대로 돌아서 조개 껍데기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뭐가 발생한다는 거야? 거품이 발생한다는 거야. 좋아요. 자, 그거라서 쌤이 아까 주로 바다에서 형성된다 했잖아, 퇴적암이. 왜냐면 강에서 퇴적이 되지만 바다가 넓잖아. 그러니까 바다에서 퇴적되는 양도 매우 많거든. 근데 여기서는 강이라고 나와있어가지고 강에서도 퇴적이 잘 돼요. 그럼 만약에 강에서 바다로 저런 퇴적물들이 이동을 했어, 운반을 했어. 그러면은 누가 제일 해변이랑 가까운 데 만들어질까? 모래? 자갈? 그럴 것 같은데. 하나를 이렇게 얘기해줘. 자갈? 왜 자갈이야? 크니까? 좀? 와가지고 잘 쌓이고. 그렇지. 크니까 멀리까지 안 가. 상대적으로 무겁잖아. 얘는 다른 애들보다. 우리가 모래 알갱이를 물에 딱 띄워가지고 떨어지는 걸 보는 것보다 자갈 하나를 물에 딱 던져가지고 떨어지는 걸 보는 게 더 빨리 떨어지겠죠. 물은 저항이 심하잖아. 물은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밀도가 큰 이제 자갈 같은 애들이 더 빨리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 아래 모래 알갱이들은 천천히 유영하다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한 번에 자갈이랑 모래랑 진흙이 너무하다 치자. 그럼 강에서 제일 무거운 거기가 입자가 제일 큰 여간 같은 것들, 자갈 같은 것들 제일 많이 떨어져가지고 산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전부 오다가 누가 제일 먼저 떨어져? 자갈이 먼저 떨어져. 여기 뭐가 만들어져? 무슨 태도가? 자갈이 만들어진? 여간. 여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누가 떨어질 것 같아? 모래가 떨어지겠지. 그럼 여기 뭐가 만들어진다고? 제일 먼데 진흙이 제일 먼데까지 날아갈 수 있겠지. 여기는 뭐가 만들어져? 이야. 그러면 해수 뭐냐? 해변부터 가까운 쪽일수록 여간, 멀면은 사, 되게 멀면 이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어때? 이것도 어렵지 않지? 원리가. 퇴적암의 특징. 퇴적암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자, 퇴적은 층을 만들거든? A층, B층, C층 이렇게 만들어. 뭐냐면, A층에 예를 들어서 사암이 쌓였어. 그럼 그 다음에 뭐, 여감이 생겼어. 셰일이 생겼어. 셰일이 아니야? 나중에 셰일을 이암을 셰일이라고 말해. 이암 생겼어. 이게 막 일이 순서대로 전국대로 진행된다 이건 아니야. 사안이 쌓인 다음에 꼭 여감이 쌓인다 이건 아니야. 그냥 그때 얘가 이 지층이 어디 위치했냐에 따라서 여감이 쌓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암이 쌓일 수도 있고 이러는 거야. 해수면의 높이 차이에 따라서도 막 생기고요. 이거는 그래서 일정한 규칙이 없어. 규칙은 없어. 쌤이 임의로 만든 거야. 자, 사암에서 여감으로 가면서 여기는 사암층이고 여기는 여감층이야. 그럼 둘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둘 사이를 갈라놓는 줄무늬 같은 거 생기거든? 이 줄무늬를 뭐라고 하냐면 층리라고 해. 층리. 층리는 보통 지표면과 평행하게 만들어질까 아니면 살짝 경사지게 만들어질까? 평행하게 만들어져.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또 수평 퇴적 법칙이라고 퇴적물은 보통 다 이게 평행하게 쌓이거든? 퇴적물이 다 전부 평행하게 쌓여요. 이제 중력의 영향으로 지표랑 평행하게 쌓이는데 이 사이사이가 뭐라고? 이 층, 각 퇴적층의 사이사이가 층리라고 있잖아. 이 줄무늬가 층리라고 있잖아. 얘네가 평행하게 쌓이니까 이 층리도 평행하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층리는 이제 지표면과 평행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퇴적암에서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화석이 많이 나와. 퇴적암층에서는 화석이 진짜 많이 나와. 왜 아까 화성암에서는 안 나왔을까? 화성암은 일단 기본이 뭐야? 화성암. 화성암은 기본이 뭐였어? 뭐에부터 시작한 거였어? 마그마겠지. 근데 우리가 화성은 보통 공룡뼈 이런 거 생각하고 있잖아. 공룡뼈가 마그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높겠지. 그럼 화성암에 있기 쉬워, 어려워. 그래도 화성암에서는 잘 안 나오고 퇴적암에서 잘 나와. 여기까지 됐나요? 층리와 층리 면망하고 여기 마무리합시다. 층리는 뭘 의미하냐면 넓게 그려. 자, 여기 이 줄무늬 여기서 여기까지 이 면, 이 모서리 한 면 보여? 이 모서리 한 면이 층리고 여기 맞닿고 있는 이면을 뭐라고 하게? 층과 층이 만나고 있는 이 면을 뭐라고 하게? 그렇지, 층리면이라고 해요. 층리는 이 모서리를 얘기하는 게 층리고 이 모서리를 가지고 있는 이 면, 다른 층과 맞닿고 있는 이 면을 층리면이라고 해. 층리와 층리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변성 한번 하자. 재밌어. 얼마 안 남았네. 변성할 거야.
51분이었나? 못할 것 같다. 뒤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으니까 앞에 보면서 앞에 오늘 한 페이지가 86페이지부터거든? 86페이지부터 보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부분 질문하기. 선생님 어. 하신 거 같아요. 하야지? 자석은 뭘로 그리는 어? 자석? 자성을 띠는 돌로 이루어진 게 자석이야. 자연적으로 자서. 어떻게 자연적으로 자성이 만들어지냐고. 그것보다는 좀 윤리 파트일 수 있는데 지구 내부에 큰 자석 하나 있는 거 알지? 위에가 S래 위에가 N이래. 예? 어? 위에가 S야. 맞아 위에가 S야. 그 아래가 지구 내부에서는 아래가 N이야. 근데 이거는 살짝 고등학교 과정인데 이런 자석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나침반을 보면은 N이 항상 위쪽을 가리키잖아. N은 S로 가려고 하고 S는 N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자석이 만들어지는 까닭이 뭐냐면 지구 내부에 멘틀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저번에 했잖아. 그치? 멘틀이 뭘 한다 했었어? 멘틀 대류한다는 얘기 안 했었나? 멘틀이 살짝씩 움직여. 도체기 하는데 살짝씩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멘틀 대류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멘틀에 자성을 띠는 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멘틀이 대류하면서 지구 전체에 자기장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멘틀 대류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자성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제 자성은 처음부터 아마 그 돌이 띄고 태어나는 거라서 그 자석이 어떻게 만들어진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네. 왜냐면 멘틀 안에 자성이 있는 걸 알아. 쌤은 멘틀 안에 자성이 있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 멘틀이 돌면서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그래가지고 지구에 이런 식으로 자석이 있는 것처럼 자기장이 나온다 까지는 아는데, 자성 있는 돌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면은 글쎄다. 자성 있는 돌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S가 있는데 자성 있는 돌 자체가 자성을 가지면 그건 글쎄다. 한번 찾아볼게요. 다른 질문 있나요? 올해 끝났네. 자, 숙제는 앞에 안 풀었던 부분 풀고, 이게 어디 푸냐면요, 이게 저기 100 쪽으로 와서 100쪽부터 101쪽 100쪽 101쪽만 풀었어요.